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1970년대 금상승 패턴 재현 2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970년대 금의 역사적 강세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1970년대의 금의 상승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 가격은 이제 장기적인 횡보 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고 현재 비트코인도 유사한 축적 및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래서 금의 가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금이 상승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의 70년대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이 상승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36달러에서 지금 고점이 1974년도에 196까지 갔고요. 온스당. 그리고 나중에는 876달러까지. 이때가 1980년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금액의 이제 가격 상승이 아주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금의 가격 강세 패턴하고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금에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올라갔던 그런 패턴들이 비트코인과 유사하다는 것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그건 좀 안타깝고, 우선 기술적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인 84,100달러를 돌파해야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BTC 가격은 83,200달러, 지금은 83,900달러 선 정도에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81,000달러가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4,1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86,000에서 88,000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유입과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도 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금의 과거 강세장을 시작할 때와 유사한 흐름이고 BTC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이 이제 금을 비축을 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아마 가격이 급등했던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확장적 이 하락 웨지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결정과 거시 경제적 변화가 향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해야 강세장을 확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지금 현재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하락의 흐름들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딱 이 선을 지켜주고 있는 게 지금 200일선이거든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 200일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또 저항 맞고 내려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쭉 올라간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의 지지선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 비트코인 4월부터 상승장 전환 6월 전 최고가 기록 예측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티모시 피터슨이 1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의 과거 상승 패턴을 지목하면서 비트코인이 4월부터 이 장전환을 시작해서 6월 전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른 비트코인의 장전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장 전환 패턴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간 비트코인이 월별 가격 변화 이 패턴 그래프를 게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연간 성과는 4월과 10월에 발생을 했고 비트코인이 올해 6월 전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터슨이 게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실제로 비트코인은 4월과 10월에 장전환을 시작, 5월과 11월에 성과를 기록한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비트코인의 새로운 저점을 69,000달러로 지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3개월간 냉각 기간을 유지한 후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냉각 기간이 이제 3월까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거 비트코인의 이제 시즌별로 월별로 이제 어떤 현상,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분석한 거고 이제 4월에는 상승세가 조금 있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월별로 이렇게 봐서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 사이클을 이 강세장 사이클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강세장이 나왔을 때를 지금 이제 5개의 사이클로 구분해서 비교를 한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이게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 보면은 첫 번째 사이클 굉장히 급하게 아주 급등을 했던 패턴이고 짧은 기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상승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패턴들이.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이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패턴에서 보면 3번은 훨씬 더 이제 조금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기가 이제 느슨하게 좀 완만한 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률 면에서 계속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시총은 이제 높아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상승도 이제 긴 기간 동안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이클도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가 쌍봉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패턴들을 보여줬죠. 다섯 번째 지금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고점을 찍었다 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패턴들에 비해서는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아예 고점을 찍지도 않고 이제 여기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패턴들을 좀 더 유지하면서 더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 차트만 비교해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끝이 오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 그 전에 사이클의 끝점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 사이클대로 간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사이클은 기존의 패턴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패턴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상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걸 이제 여기에서 깨진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사이클 정점 도달했나 역사적 반감기 데이터는 2025년 추가 상승 시사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현재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BTC가 85,000원에서 90,000달러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매도사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신 비트코이니스트는 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제 금리 인상, 무역 갈등 심화 등이 시장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데이터는 2025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감기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격이 정점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은 2025년 중반에서 말까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고점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4년 주기 이후 현재 하락은 일시적 조정, 이런 기사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제 과거의 패턴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부유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선도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부유층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분석회사 해리스폴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예정이었던 5,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의 26%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전체 평균이 21%를 웃도는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가 평균치보다 더 높게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 중 38%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특히 50세 이하의 고액 자산가 중에서는 53%가, 50세 이상의 고액 자산가 중에는 2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더욱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고액 자산가들의 이러한 관심은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자리 잡을 시기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제 부유층 투자자의 36%는 일시적 긴장이나 인플레이션, 미국 달러 가치 약세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딩 ETF 승인이 34%의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을 유발했고, 이들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잠재적 영향력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가 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 세계 3위, 미, 영 다음으로 많아라는 기사입니다. 그간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영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최대 코인골에서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뉴스와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아크엠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천만 달러, 약 1조 6,500억 원에 해당하는 13,562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9만 8,109BTC를 보유한 미국과 그리고 6만 1,245BTC를 보유한 영국에 이어서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눈에 띄죠. 지금 미국 1위, 영국 2위,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3위라고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결국엔 이제 이번에 바이빗 해킹 사건을 통해서, 이 해킹을 통해서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갑자기 이제 세계 3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이나 엘살바도르가 이제 4, 5위로 등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탄이나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탄은 채굴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법적 통화로서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 순환 경제 경기 침체 우려 부상이라는 기사고요. 이 테조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브라이트만은 암호화폐 산업이 여전히 근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찾지 못한 채 순환 경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안에서만 계속 돈이 돌고만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는 구조에 이제 갇혀 있는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 자체에서 뭐 디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디파이도 결국에는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만. 이렇게 돌아가면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빌려서 그것들을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냥 투자 용도나 뭐 이걸 통해서 누가 더 사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지금 암호화폐가 좀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정통 금융계, 은행에서 이제 만약에 이것들이 활용이 된다면 암호화폐가 좀 더 이제 실생활에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 지수 하락에도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지 않는 이유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보통 비트코인이 가격을 반등한다라는 이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미국 달러 지수인 DXY가 이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는 건데, 이제 상관관계가 인간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비트코인 투자 논리는 계속 변화해 왔고, 이게 DXY의 효과 자체가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러 지수가 하락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바로 반등 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2020년 3월에도 이제 달러 지수가 99.5에서 90으로 하락하면서 유사한 가격 급등 같은 게 나타났고, 2022년 11월에도 DXY가 급락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이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6년, 17년 주기처럼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 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그쪽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4월부터 10만 명 대상 예금 토큰 실험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를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예금 토큰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이제 결제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7개,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 기업, 그리고 BNK 부산 뭐 이렇게 7개 은행들과 저희를 맺어서 그 디지털 화폐 CBDC를 직접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세븐일레븐, 이디야, 교보문고, 하나로마트 등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CBDC가 얼마나 이제 잘 작동을 하느냐, 이걸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것들이 이제 잘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국민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사용을 할 날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사용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